하마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물속에서 가만히 떠 있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듯 멍하니 있는 모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마는 어딘가 느릿하고 둔한 동물, 그리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기억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연 속의 하마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꼽히며 생태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동물 상식을 나열하기보다는 하마가 어떤 역사와 환경 속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마를 오해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하마의 진짜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마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하마의 조상은 약 15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가 잦았고 숲과 초원이 반복해서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마의 조상은 완전히 육지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바다로 들어가지도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강과 호수 주변, 즉 물가 중심의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마의 신체 구조와 성격, 그리고 생존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마가 겉보기에는 소나 돼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유전적으로는 고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입니다. DNA 분석과 분자생물학 연구 결과 하마와 고래는 약 5천만 년 전 공통 조상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지만 한쪽은 바다로, 다른 한쪽은 물가로 적응한 셈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도 하마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마의 형상을 한 여신 타웨레트는 임신과 출산을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받았고, 동시에 나일강 농경지를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마는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신성함과 위협을 동시에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하마의 몸무게는 평균적으로 1.5톤에서 많게는 3톤에 이릅니다. 이 거대한 몸집 때문에 하마는 느리고 둔할 것이라는 인식을 받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율적인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마의 뼈는 밀도가 높아 물속에서 쉽게 뜨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는 수영을 하기보다는 강바닥을 걸으며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속에서는 귀와 콧구멍을 자동으로 닫아 외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눈은 물 위로 내놓은 채 주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하마의 피부입니다. 하마의 피부는 거의 털이 없고 매우 두꺼운데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는 점액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흔히 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외선 차단과 살균 효과를 동시에 가진 자연 보호막입니다. 하마의 입과 송곳니 역시 인상적입니다. 하마의 입은 150도 이상 벌어질 수 있으며 송곳니 길이는 최대 50cm에 달합니다. 이는 먹이를 씹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영역을 지키고 위협을 가하는 방어용 무기에 가깝습니다. 하마가 위험한 동물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격성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성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마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마는 낮 동안에는 물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해가 지면 육지로 올라와 풀을 뜯습니다. 이때 이동하는 경로와 활동 영역이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역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하마는 경고 단계를 길게 두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새끼를 동반한 암컷 하마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사자나 악어보다 하마로 인한 인명사고가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는 사냥을 즐기거나 공격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은 아닙니다. 하마는 철저한 초식 동물이며 공격성은 자신의 생존과 영역 방어를 위한 선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마는 혼자 사는 동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성이 분명한 동물입니다.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무리 안에는 서열과 역할이 존재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마는 저주파 소리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소리는 물속과 공기 중에서 동시에 전달될 수 있어 멀리 떨어진 개체와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위협 신호를 전달합니다. 또한 하마는 이동 경로와 먹이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행동 패턴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마가 단순히 본능에만 의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느리고 게으르다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마는 육상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으며 이는 성인 인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하마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먹이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나온 경로를 기억하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코끼리가 지능과 사회성으로 주목받는다면 하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마의 배설물은 강의 영양순환에 영향을 주며 물고기와 미생물 생태계까지 연결됩니다. 즉, 하마는 단순한 초식 동물이 아니라 생태계의 흐름을 조절하는 존재입니다. 기후 변화와 인간의 개발로 인해 하마의 서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댐 건설과 농경지 확장은 하마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인간과의 충돌을 더욱 잦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하마를 위험 요소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제거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마는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장기적으로는 서식지 보전과 인간 행동의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하마는 인간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을 강요받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마는 귀엽고 친근한 동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천만 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은 존재이고 생태계에서 분명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하마를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자연을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맥락과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하마를 보게 된다면 그 거대한 몸 안에 담긴 역사와 역할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